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장애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서울시에 소수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전달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의, 요번에 이제 조사할 장애 유형에 대한 11개 장애 유형에 대한 주요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서혜정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에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장애 관련한 자립지원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오늘 좀 준비한 내용들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장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여러 개 유형에 대해서,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들은 어떤지, 또 주요 원인이나, 주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제 조사하러 갔을 때, 면접 봤을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조사의 목적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해도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여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이제 목적으로 아마 실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제가 지금 준비를 했다라는 것,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늘 장애에 대해서 아마 다 알고 계시는 공무원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아주 개론적으로 저희가 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장애 유형별로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하면 장애가 있다, 없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고요. 장애인을 이제 예전에는 손상, 뭐 불편한 사람, 신체적으로 뭔가 이제 손상했거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점점 장애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이제 통과했습니다. 4월에. 그 안에서도 저희가 늘 장애라는 게 의료적 모델로 의료적 기준으로 장애를 본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지적을 되어 왔는데, 이제는 장애는 요 그림에 저희가 ICF라고 좀 더 이론적인 건데요. 이제 장애는 기능 손상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으로 저희가 장애를 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장애는 이제 다면적으로 하나의 아까 질병이나 손상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 또 이들이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지, 라고 다차원적으로 저희가 장애 기점을 봐야 되고, 장애의 개념이 점점 시대에 따라서 진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장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 장애는 질병이나 어떤 손상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 전개될 장애 유형 특성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안 넘어가네요. 네. 네. 저희가 장애 개념하면 지금은 말씀드렸고요. 장애를 기본적으로 15개 유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2026년 7월 1일자에 최장 장애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16개로 이제 했습니다. 크게 보시면 장애는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로 저희가 나눌 수 있고요. 신체적 장애는 눈에 보이는 거죠. 네, 눈에 신체적으로 이제 장애가 있는 거고 정신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이지 않는 장애인데 사실 신체 장애를 들여다보면 외부 신체와 내부 기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듣기에는 외부 신체에서 지체 내병변을 이제 조사를 하셨고 발달도 정신적 장애에서도 지적 자폐성 장애를 이제 조사하셨다고 들었어요. 아주 대표적인 이제 큰 장애고 가장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애 유형입니다. 전체 장애 유형에서 한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올해는 아마 이제 신체 장애 중에서는 시각, 청각, 언어, 안면, 그리고 내부 장애 중심으로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유루, 뇌전증, 예, 내부 장애 6가지. 그 다음에 정신장애에서는 정신장애
이렇게 해서 이제 11개 유형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데 장애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네. 유형도 많고 다 하나하나 특성도 다양하고요. 장애 특징은 저희가 이제 1981년에 장애 등록을 최초로 했었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제 88 올림픽 이후에 장애 등록을 첫 번째 했습니다. 그때는 장애가 이제 5개 였었고요. 우리가 흔히 지체, 그 다음에 보이는 시청, 시각, 청각, 그 다음에 언어. 네, 우리가 말을 할 수 없거나 이제 구어를 할 수 없는, 그죠? 음성을 할 수 없는 언어장애. 그 다음에 우리 지적. 지금은 지적장애라고는 하지만 그때는 정신박약이라고 했죠. 그렇게 5개 유형이 대표적이었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 이미 들어서면서 저희가 뇌병변장애, 자폐, 정신장애, 그다음에 신장, 심장이라고 이제 추가돼서 10개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의 15개 유형은 2003년에 추가돼서 저희가 그때 이제 내부 기관 장애가 대거 들어왔죠. 호흡, 간, 안면, 장류, 요로, 그다음에 뇌전증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의 15개의 유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췌장이 이제 들어왔고 췌장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굉장히 이제 당뇨로 인해서 인슐린이 더 이상 췌장에서 나오지 않는 장애가 굉장히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16개 췌장 장애로 내부 기관 장애가 이제 추가되었습니다. 사실 내부기관 장애는 다시 말하면 특수교육에서는 건강장애라고도 얘기해서 건강상 문제가 있는 장애라고 볼 수 있고 중증 내과 질환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다 보면 장애는 일반적인 어떤 손상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장애, 모든 우리 비장애인들도 저희가 우리 신장, 심장, 간, 뭐 우리 당뇨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장애는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문제이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나라는 이제 전체 인구 중에 약 5%지만 외국에서는 15%, 크게는 20% 정도의 전체 인구의 장애 비율이 높은 거 보면 이제 일반적인 건강의 문제로 저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장애의 개념은 계속 진화되고 있고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15개 유행 중에 작년에 했던 대표적으로 지체, 내병변, 지적 자폐를 뺀 11개 장애 유행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주 자세히는 설명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 좀 관심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 장애 복지법의 별표 1에 자세하게 장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등록 기준이랑 종류랑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다 살펴보면 굉장히 저희가 지루하고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 사실 조금 면접 볼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내부제에서 저는 가장 좀 관심 있는 게 신장장애고요. 뭐 다들 사는 게 다 어렵다. 모든 장애가 이제 장애 당사자는 힘들다 그러고 제가 만나봤을 때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신장장애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 투석하는 거죠. 3개월 이상 만성 이제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하게 되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신장장애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지만 신장장애 투석할 경우는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한 번 가시면 4시간 정도 투석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을 저기 장애는 중증과 중한 장애, 이제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이제 나눠져 있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내부 장애 같은 경우는 심하지 않은 장애는 이미 그 문제가 있던 질환, 내부 질환을 이식을 받는 경우는 일단 다 이제 저희가 경증이라고 심하지 않은 장애라고 하고요. 심한 장애는 아직까지 계속 그 내부 기관으로 영구적으로 이제 손상이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신장 장애도 굉장히 많이 힘드시고요. 일상생활에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거 보이지만 팔뚝이나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투석을 하셔서 혈액 투석으로 굉장히 무거운 거를 들거나 이런 굉장히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4시간씩 투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예, 그래서 그날 투석 받은 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굉장히 이제 많이 힘들어서 일상생활은 굉장히 어렵다. 특히 이제 신장도 이식을 받으면 장애가 다 없고 일상생활을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평생 이제 약을 먹으면서 이런 조절을 하는 장애이기 때문에 신장 이식을 받는 것만으로도 장애가 뭐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신장 장애, 특히 내부 장애에서는 굉장히 삶에 굉장히 큰 지장을 주는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신장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면담을 하실 때, 그분이 오늘 이제 막 투석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석 당일에는 극심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조사나 면담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가기 전에 이미 이제 이분이 이제 신장 장애인 경우는 투석이 아닌 그 다음날 면담 일정을 잡으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먹는 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신장장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투석할 때 이동 수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에는 지체장애 걸을 수도 있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서 장애가 있나라고 하지만 투석을 한 당일에는 굉장히 많이 힘드시고 일상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심장 장애고요. 심장 장애는 아시겠지만 심장에 이제 일이 있어서 흔히 우리가 심부전증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심장 장애가 되신 분들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호흡이 잘 안 됩니다. 이 호흡기 장애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뒤에 호흡기 장애는 폐의 문제인 거고요. 심장 장애는 심장으로 이제 저희가 호흡이 하고 부종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되거든요. 심부전증을 통해서 발생을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분들도 이제 만성 피로 이제 굉장히 어렵고 많이 힘들면 실시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정말 여기 내부장애 다 그렇지만 가만히 있을 때는 비장애인과 구분하기 좀 어려운 대표적인 내부 장애라고 볼 수 있고요. 저기 조금만 걷거나 계단 오를 때 또 심장 장애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장 장애 같은 경우도 이식을 받게 되면 경하지 않은 장애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어, 네. 같은 유사한 아까 호흡기 장애 같은 경우는 그 말씀드렸지만 이제 폐나 기관지 등의 호흡기 기전으로 만성적으로 이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거고 특히 여러분들 아마 활동 지원 서비스를 알고 계실 거예요. 24시간 호흡기 장애 중에서는 24시간을 이제 받으시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고요. 특히 이제 산소 호흡기를 옆에 이제 차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생명의 이 호흡기나 또 이 기관지 호흡의 문제이기 때문에 호흡에 약간 문제가 될 경우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지금 24시간이나 활동 지원 서비스를 가장 많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폐를 이식받은 경우는 역시 장애가 심하지 않은 분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호흡기장에서는 기관이 절개하는 경우는 24시간 인공 호흡기로 생활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만약 호흡기 장애를 면담할 때, 좀 주의사항으로 저희가 이제 AI에 제가 도움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공문제로 혹시 담배를 흡연하시면 절대 금하셔야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강한 향수나 스프레이를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혹시나 이제 미세한 어떤 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극 때문에 어떤 발작적인 기침을 이제 할 수도 있거든요. 기침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를 나가실 때 감기가 있거나 뭐 감염병은 당연히 안 있지만 이때도 당연히 이제 연기하거나 대리인을 보내야 합니다. 호흡기 장애한테는 감기나 이런 감염병은 치명적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호흡기 장애를 가지신 분의 집을 갈 때는 집에 가면 꼭 병원처럼 되어 있을 거예요. 옆에 이제 산소호흡기도 있고 산소에 이제 어느 정도 이분이 산소가 제대로 호흡되는지를 필구해서
또 침대 옆에 이런저런 이제 뭐 약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호흡기장에 집을 가실 때는 특히 이제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네 번째 내부 장애 중에서는 이제 간 장애고요. 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간 경병증이나 간암 이렇게 만성 간 질환으로 만성적으로 이제 저하돼서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눈이나 이렇게 황달이 되거나 복수 특히 이제 간이 아주 심하신 분은 내부에 이제 그 사진도 있지만 배에 이렇게 물이 차는 복수가 이렇게 생깁니다. 정기적으로 가서 이렇게 물을 빼내기도 하고요. 이래서 굉장히 좀 합병증으로 계속 힘들고 여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병이죠. 그죠? 병이기도 하고 진찰도 이제 낳기가 좀 어려운 병이고 특히 간도 이식받은 분들도 꽤 계십니다. 역시 간을 이식받는 간이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생활하기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간 장애의 주요 특징이라고 보면 그 우리가 이제 아까 황달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사실 간 장애가 있으신 분도 그 직장 생활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특히 내부 장애인분은 사실 외부적으로는 아까 비장애랑 비슷하게도 특히 이제 신장 장애도 그러시고요. 이틀에 한 번씩 이제 만약에 투석을 하게 되면 직장 생활하기 좀 어렵겠죠. 재택근무가 아니면. 네. 신장 장애 같은 경우도 사실 계단이 있거나 이런 좀 어려운, 좀 출퇴근 같은 게 좀 어려우신 분도 계시고요. 특히 간 장애도 조금만 좀 더 무리하시면 좀 더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간이 이렇게 이제 소화나 이런 독소 같은 걸 해소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제대로 못 하시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쉽게 피로하시다. 근데 저희가 이제 흔히 간이 좀 문제이고 간장이다라고 하면 너 술 많이 먹어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생기는 게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네, 우리가 흔히 B형, C형 간염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원래 어, 전혀 알코올을 드시지 않아도 자가 면역성 간염이라던가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등으로 술과 무관하게 간 장애를 얻으신 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입견을 좀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번째 간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특히 제가 조금 더 간 장애에서는 뭐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면담할 때 이제 원인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라고 이제 묻기도 가끔 합니다. 궁금하셔가지고. 요류장애나 보면 내부 중증 내과 질환이 때문에 다 각각의 원인과 발생 원인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다 되어 있죠. 특히 이제 간 질환 같은 경우도 사실 얼굴 색깔이 굉장히 좀 어두워요. 간이 좀 어두우시면 얼굴이 좀 이제 검은색이 나서 술을 많이 드시나요? 어떻게 드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혀 술과 관계없이 간 장애를 가지신 분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면접하실 때 당사자한테 깊은 어떤 원인을 묻거나 왜 이런 병이 걸렸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어떠세요? 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조심해 주는 게 좋다라고 이제 됐고요. 특히 이제 아, 약간 간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암모니아가 뇌에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치매처럼 약간 횡설수설할 수 있고요. 말을 이제 질문을 했는데도 정확하게 그 질문을 이해를 못해서 다른 대답을 할 수도 있고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이 언제예요? 그러면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내부장에선 특히 간장애가 좀 그러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 무리하게 그 다음 질문을 하지 마시고 혹시 본인이 좀 이제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는 옆에 있는 가구원이나 이런 협조를 받아서 하거나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 재방문하는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와 달리 내부장애 같은 경우는 방문하실 때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장 장애 같은 경우는 투석받은 그 당일 날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고요. 특히 이제 심장과 간장애 같은 경우도 좀 그렇지만 나중에
그 당일날 컨디션이 괜찮은지 좀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정신장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날 이제 면접, 조사가 가능한지도 사전에 좀 더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간의 그 장애 유형의 특성을 말씀드리면서 이분들의 주요 복지 욕구나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으로서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지원하는 포인트도 간단하게 이 자료집에는 이제 메모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간 장애도 그렇고 우리가 신장 장애도 그렇고 사실 일상적인 우리가 5일 정도 근무하는 9 to 6의 소득 활동이 사실 좀 더 어려우신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득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서 생계가 곤란하고요. 또 이런 치료나 약들이 비급여가 많아서 이런 비용이 고액의 어떤 치료 비용이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신장장애나 심장장애가 장애로 돼서 비급여도 굉장히 항목이 많이 있지만 어쨌거나 내부 장애는 지속적으로 중 내과의 질환을 가지고 있으셔서 계속 그거를 제대로 이제 보전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그런 어떤 의료 비용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장애도 그렇지만 긴급복지 생계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거나 또 거의 다 수급자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수급자가 아니신 분은 수급 자격이 되는지도 이제 검토해 드려야 되는 거고 또 연금도 실제로 받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제 아시지만 이제 심한 장애인 정도만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시죠? 그래서 장애 아직도 심하지 않은 장애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잘 몰라서 그러면 심한 장애로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장애 등록해서 장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내부 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흔히 이제 우리가 신장, 심장, 그 다음에 간,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장애인데 저희가 이제 호흡기 장애는 이제 호흡기를 끼거나 이제 호흡기의 문제일 수 있는데 가장 조금 더 장르 유로는 겉으로도 어렵고 사실 딱 하면 기본적으로 장루, 요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 소장, 대장암, 흔히 우리가 여러 가지 요즘 대장암 많이 이제 문제가 되시는데 대장암이나 소장암, 방광암으로 기본적으로 배설 기능을 잃는 장애가 장루 요루 장애로 보면 됩니다. 굉장히 일상생활이 어렵겠죠. 네. 대장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대변을 배출하기 어렵고 방광염으로 우리가 요도를 잘라내서 이제 우리가 소변을 제대로 배출하기 어려워서 인공 장루 배설 주머니를 배에 이렇게 차고 있는 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사실 본인들도 일상생활도 어려워서 이제 가장 사실 수시로 배설 주머니를 제가 교체 파우치라고 하는데 교체하게 되면 그렇게 냄새는 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거나 외출도 꺼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수시로 발생하는 어떤 가스나 배설물의 누출은 약간 불편함도 있고요. 특히 그것들이 이제 뭐 요로 배설을 주머니를 이제 쪼는 그 주머니가 피부가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주 소독을 해야 되고 본인이 하기 어려우신 분은 이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간호사가 오기도 하고 젊으신 분은 본인 직접 하고 하는데 손을 깨끗이 씻고 파우치로 이제 소독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큰 내부 장애 중에서도 장루 요루 장애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그 배설 주머니를 이제 차고 있다는 걸로 약간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걸로 대인 기피증을 가져서 약간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신 분도 많이 있으십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 가장 흔한 배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간의 문제, 신장의 문제, 콩팥이죠. 그 다음에 심장의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움이 내부제는 있지만 특히 이제 배설기를 하는 장, 요로, 방광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24시간 이제 먹고 배설하는 게 굉장히 인간한테 중요한데 이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했을 때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위축할 수 있는 장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장로 요로 장애를 가지신 분을 이제 면담할 때, 이분들이 혹시 이제 면담할 때 화장실 위치가 어딘지, 뭐 그 집을 방문하는지, 아니면 집이 좀 어렵다고 그러신 경우는 가까운 곳 상담실에 있을 때도 사실 이분이 유용할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의 위치를 좀 해주시면 돼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배설 주머니가 넘칠 수 있는 신호가 오면 즉시 화장실 이용을 하도록 저희가 안내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그러기서 화장실 위치를 반드시 해야 되고 사실 약간의 이제 저희가 면담할 때 냄새가 나더라도 약간 얼굴을 찡그리거나 저희가 이상을 찡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색은 좀 하지 말으시고 면담할 때 특히 본인이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로, 요로 장애 있는 분들을 면담할 때는 특히 조심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 사실 이들한테는 평생 이제 장로 파우치를 이제 하고 피부 보호제 이것들 소모품인데 약간 이제 비용이 이제 의료 비용이 되지만 그래도 나름 좀 더 좋은 걸 사시려고 하면 이 비용도 굉장히 많아서 일단 내부 기관장애는 이동의 장애 그다음에 이제 의료비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큰 장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내부 장애 중에 마지막 내전증 장애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내전증 장애가 뭐지라고 하시는 분은 잘 모를 수 조금 되고 그 전에는 제가 간질이라고 이제 얘기했던 장애입니다. 흔히 이제 만성적인 뇌전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 신경이 다른 거는 이제 그 질환. 예, 우리가 이제 신장, 심장, 그 다음에 콩팥, 네, 뭐 이렇게 췌장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 질환의 문제라면 뇌전증은 뇌신경 세포의 과도한 어떤 정기적인 발작, 정기적인 방전, 뇌에서 어떤 전기들이 막 이제 갑자기 이제 방전이 이제 스파이크가 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대발작, 소발작이 주기적으로 하는 장애라고 합니다. 이분들도 사실 그렇게 많이 있냐, 얼마나 많이 이제 뇌전증을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지만 사실 뇌전증 장애인들 보시면 요 기준을 보시면 연 6회 이상 발작이 돼야지 장애가 심한 정도예요. 연 6회니까 뭐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의 발작이 있으면 장애가 심한 장애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뇌전증 장애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 안 하시면 돼요. 그러나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특별한 경우는 또 이제 약간 뇌전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으면 되고요.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아까 이제 연 1회, 2회 정도 합니다. 근데 뇌전증은 사실 약이 굉장히 많이 잘 나와서 적극적 치료하면 약간 굉장히 호전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장애가 심한 장애로 있는 이제 뇌전증 장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 한 번 이상 정도는 대발작, 소발작 정도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이제 기억이 상실되거나 이렇게 혼돈되거나 그리고 굉장히 이제 무기력하거나 이런 경우가 주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뇌전증 장애를 뇌에서 이제 과도한 세포를 인한 정기적인 어떤 방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정신질환자가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분은 그냥 뇌신경계통으로 기질적인 질환이고 정신질환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정신장애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네. 뇌전증을 하실 때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혹시 면전 중에 만약에 또 지났다 발작을 이루시면 절대로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강제로 막 잡으셔도 안 되고요. 그냥 혹시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바로 이제 쓰러지거나 편하게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거 풀어 편하게 뭐 다 저희 아실 거예요. 편하게 눕고 그 다음에 고개를 옆으로만 돌려주시고 목에 약간 높게 목을 약간 옷이나 이렇게 속에 약간 이제 뭐 수건 같은 걸 해서 목을 약간 들고 옆으로 돌려서 침을 좀 흘리게 하면 충분히 몇 시간, 몇 분 정도면 저희가 발작을 멈추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쨌거나 취업을 하거나 이럴 때도 이렇게 연 6회 이상의 대발작, 소발작 때문에 두려워서 본인이 안 하기도 하지만 사실 고용시장에서도 사실 우리가 뇌절증, 간질이다 이러면 예전에
저희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죠. 뭐 입에 거품 물고 뭐 쓰러지고 좀 위험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요즘은 뇌전증의 약이 굉장히 좋아서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내부 장애, 신체 장애에서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정리하면 신장, 그 다음에 심장, 심장, 호흡기, 장누유류, 뇌전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7월 1일부터는 췌장도 이제 장애 유형이 포함됐다는 거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거의 이제 네, 외부 신체 장애 이제 4가지 중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부 신체 장애는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다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시각장애고 전체 한 15% 정도에서 외부 신체 장애에서는 가장 많은 게 청각장애 다음으로 이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각장애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제 가장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우리가 이제 교정 시력을 이제 보고 있고요. 교정을 해서 가장 좋은 눈으로 해서 0.06 이하 정도 되면 이제 요거는 이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는 0.02.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안경을 끼거나 했는데도 0.02 이하거나 0.06 이하면 굉장히 장애가 심한 장애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시각장애 같은 경우 흔히 시력, 보이지 않는 것만 얘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또 시야, 굉장히 보이는 폭이 작은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어렵고요. 저도 직접 만났는데 시야가 10도 이후에 이하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렵다. 네, 그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각 장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이지 않는 시력만 생각하지만 시력이 아니라 아, 전맹 우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분은 10에서 15% 정도에 불과하고요. 시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각도로는 저희가 10도 정도에서 터널 우리가 증후군이라고도 얘기하고 굉장히 좀 어렵게 이제 시력은 좋으나 시야가 좋으신 분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전혀 안 보이시는 분은 10% 미만이고 점자를 이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저시력장애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시력장애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프린트에서 보시면 이제 그렇게 다 이제 준비를 해서 가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각장애 같은 경우는 천천히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하는 내용들을 읽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시각장애인의 전맹보다는 저시력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맹이 아니래도 저시력, 그리고 시야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많다. 저희가 시야가 180도로 양쪽에 다 보이시는데, 장애가 아주 심한 분은 10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500원 정도의 시야만 보이고 나머지 다 검게 보이는,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시각장애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청각장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60데시벨 이상이 우리가 이제 장애가 심한 청력을 잃은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60데시벨이 쉽게 말씀드리면 일상 대화가 이렇게 안 들리는 어려우신 분이에요. 80 정도가 넘으면 옆에서 이제 차가 경적을 울리거나 그다음에 문 쾅 닫거나 이런 소리가 이제 들리는 정도고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정도가 60데시벨 이상을 얘기합니다. 네, 청력을 잃으신 분도 있고 청각장애는 이제 청력을 손실이자 평형간격을 잃으신 분도 계셔요. 평형에서 사실 직선으로 10m 이상 직선을 걸을 수 없는 분은 그러니까 이 귀 안에 있는 평형 기능을 담당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손실이 돼가지고 평형 기능도 장애가 되신 분도 청각장애로 된다. 흔히 우린 청력이 안 들린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각과 다르게 전혀 안 들리는 농인부터 약간 청각, 조그만 소리도 들릴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요즘 이제 인공 와우를 착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지만 와우를 착용해서 다 들리는 건 아니고요. 약간 분명하게 약간 윙윙거리는 소리 때문에 굉장히 조금 함께 어, 면접하실 때는 이분이 뭘 차고 인공 와우를 하고 계시는지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시는지 근데 제가 제일 좋은 것은 글을 쓰거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 읽어드리면 되고요. 천천히 말씀 주시면 됩니다.
청각장애보다 제가 이제 만난 거는 시각과 청각이 다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도 이제 중복으로 되신 분도 사실 몇 분 계실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근데 전혀 안 들리거나 전혀 보이지 않는지는 않지만 이런 분 같은 천천히 그분에 맞는 의사소통으로 면담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고 특히 전혀 이제 들리지 않는 농인 같은 경우는 수화 통역사와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해서 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언어 장애고요. 언어 장애 같은 경우는 아까 시각, 청각은 그냥 알 수 있고 언어 장애 같은 것들은 이제 흔히 음성 기능, 말할 수 있는 음성 기능을 지금 저희가 기능을 상실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소통의 규칙을 자체를 모르는 볼 수 있고요. 구어 장애, 그러니까 말을 전혀 발음이 조금 더, 입 구조 때문에 발음이 어려운 것, 말 더듬, 유창성 장애, 이런 분들이 다 언어 장애 있고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AAC, 이분에 맞는 지금 사진에 옆에 그림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을 들리지, 이게 보면 이제 지적 장애랑 좀 더 유사해 보이지만, 지적 장애는 인지 장애가 있는 거고, 언어 장애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리지 않은 경우는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지적장애는 이상이 없는 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언어장애 있는 분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인지장애는 없으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발음, 네, 말 더듬 이렇기 때문에 쉽게 이제 아마 지면을 보고 설문이나 이런 거 조사를 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언어장애, 청각장애 하실 때는 면접할 때 주의할 점은 천천히 그분이 할 때까지 좀 기다리고 끝까지 경청한 다음에 천천히 예, 아니요로 질문하고 천천히 질문하시면 되고 이분이 제대로 이해하셨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외부 장애 때문에 이제 안면 장애가 있는데요. 안면 장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그 화상이나 사고로 안면이 80, 60% 이상 변형된 사람이고 특히 이제 코가 되게 중요해요. 안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장애 기준을 보면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분이 장애가 심한 정도라서 코가 굉장히 이제 함몰되거나 없으시거나 아주 이제 60% 이상 노출된 안면분이 한 50%, 70% 이상이 변형된 사람을 안면장애라고 합니다. 이분도 이제 사실 기능으로는 괜찮지만 외부, 얼굴,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안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사회적 사용 선고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미용, 나 하는데 이런 성형수술 같은 데 돈을 많이 사용하시지만 굉장히 어려운 또 이분들이 사실 이제 고립으로 이어져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굉장히 이제 주의해야 되고 이분들을 만났을 때 혹시 이분이 굉장히 심한 안면장애이기 때문에 다른 심리치료 같은 게 필요하시면 이런 분들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빨리 하려는데 시간이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이 정신장애도 말씀드리면 한 30분이 넘는데 간단하게 정신장애는 정신질환자랑은 다르고요. 흔히 우리가 정신질환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질환인데 그중에서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정신질환자가 100명이면 아마 그중에 오랫동안 약을 먹어도 이제 더 이상 낫지 않는 분이 정신장애고 정신질환자 중에 한 10% 정도만 정신장애로 등록이 가능할 정도로 정신장애로 등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신장애에 대한 약간 선입견에서 굉장히 무섭지 않을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만나시게 된 약만 잘 드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 우리가 조현병, 흔히 이제 우리가 정신분열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조현병이라고 하고 약물로 환각이나 망각 같은 게 있지만 망상 같은 게 있지만 약을 드시면 거의 조절이 되고요. 양극성 종류 조울증 좋았다가 이제 아주 그냥 모든 잠을 또 자지 않고 에너지가 넘쳐서 피곤하지 않고 며칠 동안 안 자는 이렇게 조증이 있으시고 또 우울증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양극성 또 아주 반복적으로 우울장애 있으신 분이 이제 조현병 가장 대표적으로 70%가 많죠. 그리고 환각, 망상 이를 가지진 않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정신장애입니다. 저희 우리나라에
10만 명 정도 되고 전체 장애 한 10만 명, 발달 장애인 비율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분들도 구체적으로 약물만 잘 복용하면 되고요. 약을 잘 복용하는지 면접할 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정신장애 편견이 많지만 이것들을 잘 여러분 스스로가 좀 하고 범죄율이나 뭐 혹시 무섭지 않을까? 네, 어쨌거나 그래도 아마 두 분이 같이 면담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저희가 지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분들이 이제 비밀, 이분들이 본인들의 동네에서 이제 소문나는 걸 원치 않고 정신장애가 산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민감하신 분들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 더 많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시다가 망상에 대해서 저는 이래요. 누가 도청해요. 누가 또 뭐 하고 있어요. 누가 내 걸 계속 가져가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게 느끼셨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라고 감정만 공감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원 포인트는 제가 시간상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장애 유형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대표적인 4개의 장애 유형에 내부 장애, 그다음에 외부 장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정신장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작아요. 네, 하나의 유형애로 1시간씩 특히 이제 말씀드려도 이제 다 못 드리는데 추가로 아마 그래도 이제 장애 기준이랑 등록 기준에 대해서는 장애 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이런 특성이 있구나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4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 드리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아마 조사 중에 비밀 보장 원칙은 마찬가지고 보호자가 있더라도 면접할 때 당사자가 잘 대답을 못할 것 같아서 그 보호자나 그 옆 사람 활동 보호자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래도 당사자 중심으로 항상 장애인 당사자의 눈을 보면서 질문하시고요. 만약에 본인한테 많이 질문이 어려우면 보호자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해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조를 잘 안 하시거나 짜증내거나 불편하거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장애 특성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굉장히 아까 내부장애 같은 경우도 바로 이렇게 아마 병원 치료받으시고 오시면 굉장히 면접하기 힘드실 텐데 그런 장애 특성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장애 특성이나 위기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밑에다가 이제 자료집에 넣어 드렸으니까 혹시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심각한 발작이나 이럴 때는 바로 119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고 위험 대비해서 2인 1조로 가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더우실 텐데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이게 소수 장애인들에 대한 면접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의 따뜻한 눈빛과 더 정확한 조사가 서울시 장애인 정책들을 바꾸고 장애인 삶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